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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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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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네,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나는 코너죠.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어제 제가 SBS 정치쇼에 출연을 했는데 네. 정치쇼에 권유부 문자가 제법 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 뉴스전이 뭘 의미하는 거냐. 왜 거기다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뭐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시다가 그렇습니까? 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전민기 팀장과 뉴스전 저희가 나름대로 라임을 맞췄다. 그렇습니다. 라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뉴스전 소개하기 전에 아침 인사해 주신 분들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다양하네요. 미세먼지, 돌풍, 비 그리고 중간에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2109님이 보내주셨네요. 미세먼지하고 안개가 또 있어요.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고 허성다님이 헐 삼중고가 있는 하루라. 그래도 으쌰으쌰 화이팅 할랍니다. 그럼요. 화이팅 하셔야죠. 김호령님은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서 본방사수합니다. 권유부 너무 좋아요.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저도 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이사일사님은 발바닥 땀나게 일하는 자영업자인데요. 오늘은 꼭 정민구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했는데 고현준 씨가 좀 외쳐주시죠. 정민구님 화이팅! 예, 이런 화이팅이 아침에 좀 기운을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예. 7911님은 인천 논현동인데 안개 많이 꼈다고요. 버스 첫차 운행하고 계시다는데 안전운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요구 수용 관련 헤드라인이 있고요. 거기에 북미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신문들 중에 법무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란히 서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사진을 실으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네,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그리고 성범죄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사건 그리고 용산 참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클럽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발에 처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관련 헤드라인 살펴보죠. 경향신문은요. 박상기, 김학의 장자연 사건 범죄 사실 드러나면 수사 전환. 한겨레는 김학의 두 차례 불기소한 검찰 누가 개입했나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북미 관계에 관련된 헤드라인도 보입니다. 네, 동아일보입니다. 한국 남북미 정상회담 열자. 미국이 거부라는 제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 정부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과 부분적 합의라도 이루는 게 노딜보다 낫다면서 북한과의 단계적 비핵화 이행 방안 제고를 요청했는데 이것 또한 거부당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어제 북한에서 보니까 그 비핵화 관련해서 주재국 대사들을 다시 평양으로 소집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어요. 네, 주중, 주러 그리고 유엔 대사가 북한으로 급거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미국, 러시아는 과거 육자회담 당사국이죠. 네. 그리고 북한 대사가 없는 한국과 일본 제외하면은 비핵화 관련 주재국 대사가 모두 북한으로 일시 복귀한 겁니다. 미국과 협상의 실마리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향후 전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미국이 대화를 위한 제스처 취하고 있는데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완화 뭐 이런 것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중국 역시도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 북한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일보가 헤드라인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 주중 러 유엔 대사 소집 비핵화 작전 타임이라고 제목 뽑았습니다. 확실한 건 북한에서도 어떤 기조가 변하는 듯한 느낌이 보이고 네.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인데 2년 전에 그 포항 지진 관련해서 정부 조사단의 결과가 오늘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헤드라인이요. 2년 전 포항 지진 지열 발전소가 촉발이라고 뽑았습니다. 지열 발전소가 촉발했다면 이건 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그럼요. 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연 발전소에서 땅 속으로 물을 주입하면서 촉발됐다. 네. 이런 결론을 정부 조사연구단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열 발전이라는 게 지하 한 4km 이상 깊이에다가 구멍 2개를 뚫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에다가 물을 주입하면은 지열로 이게 데워져서 이때 수증기가 발생하죠. 이걸로 이제 발전기 터빈을 돌리는 건데
당시 진앙지하고 지열발전소하고 거리가 600m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결론인 것이죠. 자, 이 결론대로라면 지금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그럼요. 미칠 수밖에 예. 없는 것이죠. 자, 중앙일보는 그 4대강 관련된 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국민 지갑만 털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정치 금류 휘말린 보 국민 지갑만 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가 광주 승천보 영산관 문화관을 찾았습니다. 네. 여기 홍보물 비치대가 있는데 음흠. 홍보물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보면은 하나는 이명박 정부 때 국토부가 만든 홍보물이고 하나는 현 환경부가 만든 건데 한쪽에는 보 때문에 생명이 강의됐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거는 뭐 MB 정권 때 만든 그쵸. 것이겠고요. 예. 그리고 이번 정권에 만든 거는 보 때문에 녹조가 증가했다. 음흠.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짓는데 1,800억 들었고 그다음에 해체할 땐 1,910억 원이 드는데 지금 뭐 주민들 입장도 갈리고 있죠. 해체하지 마라 뭐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결론 내려놓고서 보 해체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처럼 현 정부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문들 살펴봤고 밤사이 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청령마비 군 면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병역 면제 받은 운동선수, 사이클 선수들이 무더기로 지금 병무청에 적발이 됐는데 그 방법이 좀 충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가지고 장애 인증을 발급받는 수법이었습니다. 이 청력장애 진단 받기 전에 병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뭐 자전거 경음기라든지 응원용 나팔, 부부젤라 같은 걸 귀에다 대고서 1시간 넘게 큰 소리를 내면은 청각이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 어떻게 알았을까 좀 궁금해하실 텐데 인터넷 동호회 통해서 알게 된 브로커한테 이 수법 전수받기 위해서 뭐 심지어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브로커 역시 지난 2011년에 같은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군대 갑시다. 그러게요. 이게 예. 뭐 하는 짓입니까? 예. 빅뱅 탑이라는 네. 키워드가 보입니다. 지금 승리 씨하고 같은 빅뱅의 멤버 탑이 논란에 또 쓰게 됐습니다. 지금 그 사회복무 그렇죠. 하고 있죠. 예. 거기서 이제 특혜 의혹이 또 나온 건데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공익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휴가를 썼는데 다른 그 사회복무요원 한 226명하고 비교해 봤더니 병가를 사용한 횟수가 지금 평균 3배에 달하고 휴일이 낀 병가가 4배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병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예. 보통 징검다리 연휴라고 할 때 하루만 휴가 내면 뭐 길게는 뭐 6일에서 7일까지도 쉬잖아요. 뭐 추석 연휴 같을 때 그렇게 쉬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때 보니까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9일 쉬었고요. 음흠. 휴일을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썼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다른 사회복무위원들한테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병가를 냈는데 또 이 병가를 냈으면 병원에서 뭔가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기본 아닐까요, 그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같은 빅뱅 멤버 지드래곤도 군복무 중에 지금 과도한 병가 사연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적으로 지금 그럼요. 굉장히 이게 뭐 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유명 되고 연예인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프면 병가 쓰는 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그 아픈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공정함이라는 건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뱅 탑 측의 해명은 당시에 이제 공황 장애가 있었다, 병이 좀 있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증빙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군대 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병가로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예. 저도 군에 있을 때 그 외진이라 그러잖아요. 네. 밖에 있는 통합병원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증명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왕종명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는데 MBC 뉴스데스크 앵커의 이름입니다. 네, 뭐 어제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서 1위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에 출연했던 고 장자연 씨 사건 증인 윤지호 씨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던져서 사실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어제 또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종명 앵커가 이틀 전이죠. 장자연 사건 진상규명 위해서 윤지호 씨하고 인터뷰하면서 검찰과 경찰에 진술한 방씨 성의 조선일보 사주 일가 3명 그리고 특이한 이름 가진 정치인이 누구인지
공개할 의사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네. 근데 뭐 한 번 정도 물을 수 있는데 실명 공개 요구에 윤 씨가 거부하니까 이 왕종명 앵커가 생방송 뉴스 시간에 이름 밝히는 게 오히려 진실 밝히는데 더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냐 이렇게 실명 공개를 거듭 요구하고서 출연자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이런 진행 때문에 누리꾼들 거센 비판이 이어졌고 여기에 대한 사과가 나왔는데 뭐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사실 뭐 이 클립은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어제 하루 종일 검색어에 있으면서 이 무슨 일이지라고 다시 한번 찾아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전민기 팀장도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굉장히 좀 무겁게 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그 이어지는 뉴스들 보면 그러니까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 사실 우리 곤유부 가족들은 이 뉴스들에서 어떤 걸 보고 계신지 저도 궁금한데 예. 기본적으로 본질은 가려지고 뭔가 자극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뭐 언론계에서 다들 반성해야 될 부분으로 보는데 윤지호 씨 같은 이런 공익 제보자들의 용기가 우리 사회의 어떤 뭐 비리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뿌리 뽑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뭐 어떤 성급함 혹은 좀 비겁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그들의 용기를 꺾게 된다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사회,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데 우리가 초를 치는 격이 돼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언론이 너무 특종에만 목을 메고 또 목말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